특별한 이야기가 담긴 여러분만의 음악이 있나요? 음악에 담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추억들이 방울방울 떠오르는 나의 음악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 오후 3시 추억으로 음악을 재생하는 시간 나의 음악 이야기. 어김없이 청취자 여러분들께 찾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자 DJ 전세림입니다. 도균 씨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다시 뵙습니다. DJ 김도균입니다. 네, 도균 씨까지 인사를 마쳤는데요. 오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잠시 근황 토크 짧게 해볼까요? 도균 씨는 지난 한 주 별일 없으셨죠? 네, 지난주 내내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저희를 취재할 때 고생시키던 무더위도 꺾였잖아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랜만에 시원한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수해 피해가 좀 있으신 분들이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는데요. 세림 씨는 어떠셨나요? 네, 지난주 정말 바빴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새로운 라디오 프로그램도 런칭하려고 또 저희가 청산에 사무실도 마련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산도 다녀오고 청소년 일터 체험 취재도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많은 걸 했네요. 그렇네요. 저도 이것저것 하느라 정신없이 보냈는데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제 나의 음악 이야기 4회 이제 저희만 떠들기는 좀 섭할 정도로 우리 옥천 저널리즘 스쿨의 만담꾼이 지금 앞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이제 OBN의 터줏대감 또 옥천 저널리즘의 상징적 인물 권영일 PD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본인들이 소개하다가 웃으면 어떡해요. 원래 여기 되게 잔잔한 프로그램이야 이거? 아, 나 이런 줄 알았으면 안 나왔죠. 조금 그럼 텐션을 올려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사실 저희가 좀 경쟁 프로그램 아닙니까? 아 그렇죠. 저희가 월요일에 3시 4시 나가고 네. 저희도 음악 수다가 5, 6시에 나가는데 그럼요. 굉장한 또 경쟁 프로그램입니다. 약간 무한도전과 라디오스타 느낌으로다가 봤는데 여기는 굉장히 청취자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코너입니다. 이거 네, 그 노래가 하나하나에 뭐 4분 몇 초다 뭐 하다 다 계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대본을 다 짜요. 아 진짜 예전에 제가 3월달에 아이고 말하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불법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오비엔. 네. 자, 저희 대본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고요. 네. 매뉴얼 조금씩 이제 쳐내고 있으니까. 아 대본 줄이면서 이제 본인들 이제 남은 출근 리스트 줄이고 있잖아요.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뭘 줄입니까? 2주 밖에라니요. 아유 무슨 그런 말씀 그렇게 하세요. 2주면 짧죠. 저희 목표가 오늘 이제 형일 PD께 진행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이미 뺏긴 것도. 절대 아유. 못 이겨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시죠? 오늘 저의 날입니다. 월요일이잖아요. 제가 월요일의 왕자입니다. 말이 많다 싶으면 이제 마이크를 내려버려요. 네. 그러면은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제가 보이시죠? 이게 여유예요. 목소리가 커지면은 이 마이크 거리를 이렇게 넓히고 또 조용하게 하면 다시 높이는 이게 또 베테랑이거든요. 역시 경험과 연륜을 네, 이게 베테랑입니다, 여러분. 인정해버리면 지는 거기 때문에. 네. 라고 할 뻔. 아무튼 우리 형일 PD가 저희 프로그램이 경쟁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출연을 자처를 하셨어요. 수색대죠. 네. 탐색전인가요? 네, 지금? 탐색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뭐 출연을 이제 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 텐데 네. 뭐 어떤 계기인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음악수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한 17회 정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지금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음악수다에서는 더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갔던 주제였고 다시 그거를 한 번 더 다루기에는 최근에 제가 한 번 더 다룬 주제는 이제 여름이라는 주제를 한 번 더 다뤘긴 했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그 한 번 더 나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음악 이야기가 음악 수다로 채우지 못한 내 마음을 좀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한번 또 제가 자처해서 잘 찾아오셨고 뭐 출연료 주나요? 무페이로 진행하고 있는데 출연료는 없습니다. 예. 지난주 저희 주제도 이제 세림 PD가 네. 되게 여름한 노래를 들고 왔는데 경쟁 프로 맞네요. 네, 그러니까 요즘 좀 견제되더라고요. 월요일에 3시? 근데 그 4시간대인데 참.
또 우리 형일 PD가 오늘 또 세 가지 코너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네네. 첫 번째 코너가 이제 성인과 청소년 그 어딘가 네, 맞습니다. 타이틀을 예. 지어주셨는데 가져오신 노래가 오혁의 소녀 네. 그리고 또 수지 백현의 드림을 가져오셨어요. 네네네. 각각의 노래에 얽힌 사연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우리가 항상 낯설고 힘들고 하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처음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첫사랑 그런 것도 있고. 첫사랑 얘기도 혹시 오늘 첫사랑은 네 패스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경쟁 프로그램이라고 지금 선 넘는 거야. 여기 지금 여기 테이블이 게스트 테이블 하나 있고 그 메인 테이블 하나 있는데 여기에 선이 있어요. 네 사회적 거리.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고. 요즘에 더블리 현상이 계속 지적되고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제가 이 노래를 신청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다 지금 대학을 다니셔 알겠지만 이 대학을 발표하기 전과 그리고 12월 30일이 지나고 1월 1일이 됐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내가 대학생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도 학생도 아닌 이미 수능도 끝났고 주민등록증은 이제 잉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낯선 거예요, 이 상황이. 거기다가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술을 마셨는데 그때 마셨던 날에 눈이 왔어요. 그때 눈이 첫눈이었습니다. 2016년 첫눈. 그러니까 처음 술을 마신 날 첫눈이 내렸고 성인으로서의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분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 노래들은 저에게는 처음이라는 단어를 상기시키는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음악들입니다. 또 이때 이 노래들이 한창 유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한창 유행할 때였죠. 그 뭐 오혁의 소녀도 이제 응팔. 네, 맞습니다. 혹시 보셨었나요 그때? 저는 응팔 봤습니다. 혹시 어남류였나요, 아니면 어남택? 저는 태기처럼 안 생겨서 류준열을 네, 왜냐면 제가 태기처럼 고귀하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네. 고급스럽게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도 류준열이 저보다 훨씬 잘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차라리 류준열이 되는 게 나 같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어남류였습니다. 예. 이런 노래들을 이제 수능이 끝나고 또 대학을 입학하기 전 그때 이제 한창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 한창 진짜 많이 들었죠. 막 운전면허 시험 공부하면서 막 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능 끝나고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낯설었거든요. 근데 또 막 제가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운전면허 있으세요? 네, 네. 있죠. 그렇죠. 운전면허 보면은 좀 화나는 게 있죠. 제일 필기에서 제일 화나는 게 좌회전 방향등을 150m에서 틀어야 되는지 200에서 틀어야 되는지 이걸 굉장히 많이 외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나요? 기억이 네네네. 안 나요. 네. 이해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150m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 뭐 찾아보세요. 수록창에. 근데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서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더 압박감이 크잖아요. 그 운전면허 시험 필기 떨어졌다 그러면 조금 창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도서관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들었던 음악이 이제 수지 백현의 드림이었다. 어떤 꿈을 꾸고 계셨길래? 포르쉐를 몰고 포르쉐. 내 왼팔은 창문을 걸고 제가 한 손으로 운전하는 꿈을 꿨지만 지금은 국산차를 끌고 두 손으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 손 운전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네. 충분히 멋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말씀 되게 좋게 해주시네요. 뭐 MOU를 체결했나? 네. 나중에 뒷돈. 네. 뒷돈 여기서 지금 불법 이야기를 한다고 차라리 마약을 준다 그래요. 칭찬비입니다, 칭찬비. 칭찬을 한다고? 네. 혹시 뭐 오혁의 소녀는 그러면 네. 그때 뭐 이거와 관련된 추억이 혹시 있나요? 좀 사랑 노래 아닌가요 혹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사랑 노래는 수지 백현 드림 때였어요. 드림 때였고 소녀의 오혁의 소녀는 앞뒤를 바꿨네요. 이거는 제가 그때였어요. 그날 처음으로 술을 먹으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첫눈 오는 날이었는데 시내버스에서 이제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고 있다가 이제 그 맛있는 과일 음악 어플 있잖아요. 상호를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거기서 메롱 차트를 봤는데 메롱 괜찮네요. 메롱 차트를 봤는데 그때가 1등이 이제 오혁의 소녀였습니다. 2016년 1월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그거를 들으면서 첫눈이다 보니까 버스가 굉장히 천천히 갔거든요. 그리고 밤에 술을 먹다 보니까 이 야밤에 가잖아요. 7시 8시니까 밤에 내리는 밤에 보이는 야경과 그다음에 밤에 지금 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밤에 볼 수 있는 야경과 그리고 첫눈 그리고 나의 그런 처음에 대한 설레임을 그때 가지고 그때 함께 들었던 음악이 이제 이거였죠. 오혁의 소녀였습니다. 네.
이제 형일 PD가 26살이시잖아요. 그렇죠. 26살이죠. 저보다 한 살이 많으신데 네. 저는 그때 이제 고3 그렇죠. 네. 세림 PD가 고2였죠. 고2 세대 차이 어린 느끼시나요? 자식들이 말이야. 네, 저희- 세대 차이가 나네요. 저희도 이때 한창 유행했었던 노래잖아요. 드림이요? 네, 소녀? 둘 다. 맞아. 세림 PD도 많이 들었었나요? 저 둘 다 좋아했어요. 엄청 많이 들었어요. 다행이네요. 마음에 들었다니. 차린 것이 많이 없지만. 이때 뭐 세림 PD도 어떤 꿈을 꾸고 계셨나요? 드림 나올 때요? 네, 제가 고2 때인 거죠? 네 그렇죠. 그때 뭐 했더라? 그때 한참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 그때는 아직 그래도 서울권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달달한 꿈을 꾸고 있었어요. 아, 그래도 뭐 지금 다니는 학교도 굉장히 멋진 학교죠. 덕분에 여기 너무 왔으니까 네, 대전에 명언이 없는데 서울대학교인 대전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유명하죠. 어디 저기 뭐 이상한 뭐 들어보지도 못한 대학교 가야 이제 좀 정신을 차리나. 이게 무슨 말씀이시니? 충남대 좋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네. 형일 PD는 이제 그러면 그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노래였잖아요. 이게 네. 이제 대학 들어가고 나서는 네. 또 마음을 다잡고 네. 뭐 제대로 즐기셨나요? 그럼요. 제가 또 대학 생활의 대명사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왜냐하면 대외 활동 17개 했거든요. 네. 한 학기에 4개씩 때렸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토요일 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끝나면은 토요일 날 대구 가서 회의하다가 네. 또 다른 임원진 회의 있다고 서울 올라가서 양재 AT&T에서 회의하다가 어디 갔다가 다시 술 마시고 KTX 타고 내려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네. 한 17개 정도 때렸습니다. 제가. 몸이 한계가 아니셨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서 행복함을 느꼈어요. 왜냐면 이게 대학 생활이죠. 저는 한국에 있는 뭐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지금 종류가 있겠지만 부류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학점 4.5 맞고 뭐 하고 대단하십니다. 대단하고 제가 4.5를 못 맞아서 알겠지만 근데 사실 음울한 개구리예요. 왜냐하면 대학생이잖아요. 이제 자기가 하는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될 나이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냥 단순히 공부만 하고 학식 먹고 자기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 내에서 학점이 높다니 뭐 공부를 잘한다니 이러고 안도를 한다?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취업 한 학교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어디 대학교 전형 있지 않습니다. 뭐 교직원을 뽑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학교 교직원을.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회사 뭐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대학교에서 와요. 그러면 내가 여기 우리 학교에서 1등이었다고 해서 과연 다른 사람일 때 1등이었을까요? 아니죠. 다른 대학교 1등은 저보다 더 우월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커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대외활동 17개 했던 게 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서울권에 있는 대학 사람들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저의 가치관이 좀 더 내가 좀 부족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서 좀 더 알아가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더 지향점도 보이면서 지향점을 보는 그러니까 그런 계기가 대외활동이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대외활동 17개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역시 엄청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아깝습니다. 청춘이라는 거는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나갑니다. 후회도 늦었어요. 지금 앞에 있는 청춘이 있을 때 그때 해야 됩니다. 받아 적으셔야 된다. 예. 형일 PD가 이제 예. 강조를 하셨던 그 그럼요. 청춘 또 다음 코너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럼요. 네, 그 전에 이제 형일 PD가 많이 들었다는 오혁의 소녀, 네. 수지 백현의 드림 네. 듣고 다음 코너로 가겠습니다.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머나먼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순 없어요. 노을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들
예쁘네 오늘도 어제만큼 아니 오늘은 더 예뻐졌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너는 못 들은 척 늘 딴 얘기를 해 어젠 너무 좋은 꿈을 꿨어 지금 말해주긴 간지러워서 말하기 싫어 그리고 이런 건 말하면 안 된대 Dream 대신 꾸지 못하는 너무 기분 좋은 꿈 나는 네가 꼭 그런 것 같은데 Dream 종일 아른거리는 너무 기분 좋은 꿈 그게 바로 너 라라라라 라라라라 우리 둘 너무 잘 어울린대 I know she knows 사실 내가 봐도 그래 근데 가끔 불안한 기분이 들 땐 혼자서 울적해 거짓말 그렇게 자신 있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하지만 듣기엔 참 좋다 그렇긴 하네 Dream 대신 꾸지 못하는 너무 기분 좋은 꿈 나는 네가 꼭 그런 것 같은데 Dream 종일 아른거리는 너무 기분 좋은 꿈 그게 바로 너 Well, I don't care even if you're a sweet liar. Well, I don't care cause I will make you believe Dream 지금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면 나는 네가 꼭 내 것 같은데 Dream 다시 잠들고 싶은 너무 기분 좋은 꿈 그게 바로 너 자, 형일 PD가 신청했던 오혁의 소녀, 또 수지 백현의 드림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그때 추억이 또 몽글몽글 떠오르시나요? 아 생각 많이 나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그 첫눈 내리는 날도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그 드림 들으면은 아직도 그 저희 전주에 금암도서관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거 지명 얘기해야겠네. 아니 그 있는데 거기가 전주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도서관이에요. 사람도 많이 없고요. 네. 사람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 피치가 너무 높은가 봐요. 아니 근데 그래서 다시 올려주세요. 여기 할게 필기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하는데 왜 그래 거기가 왜 저는 드림을 들으면 거기가 생각나거든요. 왜냐하면 그 운전면허 그 필기가 공부했댔잖아요. 거기 그거를 그 금암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어요.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금암도서관 앞에 있는 계단에 앉아 있으면 전주시가 좀 다 보입니다. 와. 네, 그래서 거기에 카페 하나 있는데 해달별 카페라고 여러분 나중에 전주 오시면 가보세요. 거기를 밤에 가시면 전주시에 있는 야경이 다 보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진짜 언덕 위에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도 많이 없어요. 그러다 왜냐하면 도서관이 언덕 위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안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공부를 하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 집 앞에 도서관이 있긴 한데 거기 가면 다 친구들이야. 재수하는 친구들 다 모여 있어요. 뭐 형이랑 안녕. 매산비 풀고 있어. 매산비. 너는 대학 가나 보네.
아니 그 결과 기다리고 있어. 좋겠다. 나는 국어 보고 나왔는데 나는 수능 성적이 없어. 미안하네. 너 눈치 보여서 버스 타고 30분 거리를 가가지고 거기 갔었죠. 네, 거기 갔는데 굉장히 좋아서 거기 드림 들었을 때 거기서 계단에 앉아가지고 드림을 들었었거든요. 전주시를 다 보면서. 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드림을 들으면 그때 그 풍경을 잊지 못합니다. 이 형일 PD의 운전 면허증을 만들어준 노래. 그럼요. 네. 결국 운전면허증을 쓸 일이 거의 없어. 제가 요즘 운전해가지고 괜찮긴 한데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운전을 안 했기 때문에 왜냐면 술을 엄청 먹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음주운전도 할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아예 뿌리를 뽑아버렸죠. 네, 지금 운전면허 잘 쓰고 있습니다. 술집 가서 신분증으로 쓰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형일 PD 이제 뜨거운 토크를 이어가기 위해서 네. 또 두 번째 코너 네. 이제 제목을 한창 청춘. 한창 발음이 좀 어려운데 청춘이죠. 한창 청춘. 한창 청춘. 네. 이 어떤 이야기인지 이게 위너의 리얼리 그리고 효린 창모의 블루문 이 두 곡을 뽑아주셨어요. 네. 이 곡이랑은 또 어떤 추억이 얽혀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위너의 윌리가 제가 알기로는 2017년 3월 말에서 4월 초에 나왔습니다. 네, 제가 네. 그때 왜 그랬냐면 사실 제 청춘의 암흑기라고 뽑을 수 있는 그때였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교육방송국 소속이었어요. 우리 세림 DJ님도 충남대학교 방송 출신이잖아요. 저도 동국대학교 방송 출신인데 저는 한 학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사촌 누나 이종 사촌이죠. 저 외갓집 쪽 이제 네. 이모의 딸이죠. 이제 그분이 서울대학교 아나운서였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이종 사촌 형 지금 청주 CJB에서 지금 기자를 하고 계신데 원래 아나운서를 지망하셨고 그분은 홍대 방송국 아나운서였어요. 그다음에 제가 동국대학교 아나운서였고 그래서 그분들을 컨텐츠를 보면 여러분들 다른 대학교 컨텐츠 안 보시죠? 네, 다른 대학교 신문 안 보시죠? 잘 안 보죠. 잘 안 보죠. 네. 다른 대학교 방송 많이 보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거 봤어요. 충북대학교 그렇죠. 저는 웬만한 대학교 다 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물안 개구리잖아요. 그래서 좀 더 키워보고 싶었는데 홍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해요. 홍대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14년에 홍익대학교 총학생회가 그 총학생 회장님께서 그 뭐 자세한 상황을 모르겠지만 뭐 수업을 그 수강 신청을 하면 되게 서버가 망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총학생회 측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해외여행 갔다고 제가 들었어요. 2014년에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그 홍대 방송국에서 이 총학은 그 아세요? What does the fuck say 하고 막 그 빙빙빙 하는 거죠. 그거를 패러디해서 총학은 뭐 해 이러면서 약간 그런 패러디를 만든 적도 있었고 그게 굉장히 커다란 패러다임이 왔었거든요. 그거를 많이 하고 서울대학교 방송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번에도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서울대학교가 물에 수해가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도 바로 속보로 전해주고 정말 방송 같은 방송을 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거길 보고 자랐어요. 그러다가 저희 학교 방송국을 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완전 난리였어요. 이게 정말 얘네들은 뭐 하는 거지? 진짜 정말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고 정말 뭐 공무원분들을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흔히 이런 말 하잖아. 일을 안 하면은 너는 이 바닥에서 공무원이야 이러잖아요. 네. 왜냐하면 뭐 공무원이라는 그 직위 자체가 뭐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운영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긴 하지만 운영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저희 학교 방송국은 운영을 유지하는 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뭔가 막 되게 학우들에게 많이 들려주고 다가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굉장히 운영만 하면 된다. 방송만 하면 돼. 이거 이렇게 제가 나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나갔죠. 그래서 소론이 길어졌네. 아무튼 방송국을 나갔는데 방송을 나가고 이제 총학생회 선거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총학생회 선거본부에서도 저희 학교 동국대학교 이제 YG 캠퍼스는 선거 규칙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선거 운동원으로 등록이 되면 오후 6시 이후에는 그 등록된 인원들 제외하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림이랑 친구야. 근데 제가 세림이랑 밥도 못 먹는 거예요. 사전 홍보할까 봐. 저는 이 규율이 너무 싫었습니다. 정말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찍혔죠. 저는 아시죠? 2학기 때 팀플 굉장히 많은 거. 네. 제가 또 단편 영화 30분짜리 만들어 오는 게 과제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진짜 밤을 꼬박 새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선거운동하느라 못 하는 거예요. 팀원들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너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제가 규율을 설명하니까 그런 거였냐고 막 오해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방송국도 나가고
총학생회 선거운동 끝나고 총학생회를 할 거냐 할 때 제가 안 한다 했어요. 난 이런 집단에 끼지 않겠다 이래서 나갔는데 결론적으로는 2017년에 윌리윌리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2017년 3월이 되거나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제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방송국 동기 유일하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 방송국 동기들은 이제 신입 기수가 들어왔으니까 그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시간이 없고 남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제가 맨날 수업 끝나면 오후 6시에 수업이 끝나면 오후 6시 수업이 끝나면 다시 자취방에 가서 혼자 밤 6시에 잠들고 새벽 4시에 깨고 유튜브 보다가 학교 가고 정말 피폐한 삶이었어요. 친구가 없었던 거죠, 진짜로. 엄청 치면서 살았어요. 네, 치면 살다 보니까 남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감이 오더라고요. 네. 친구가 그 고양이를 저에게 잠깐 맡겼어요, 이틀 정도. 근데 뭐 일반화에 오를 수 있겠지만 흔히들 사람들이 강아지는 양의 기운을 갖고 있고 고양이는 음의 기운을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내가 우울한데 고양이가 막 이렇게 야옹야옹 하니까 내가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그때 당시를 이게 좀만 더 가면 우울증이 오겠구나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대외 활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대외 활동에서 제가 2017년도에 상반기 대구본부 부본부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부본부장이니까 전국 임원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놀러 갔는데 서울에 있는 분들은 저에게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막 이야기를 들었다. 굉장히 말도 재밌게 하고 유쾌한 사람이라고 들었다 하니까 너무 달라지는 거야, 내 삶이. 갑자기 이제 서울 가서 회의를 하는데 막 저기 부산 본부장이 와서 막 인사하고 하고 번호 받아가고 그래서 그 친구랑 되게 막 연락하면서 지내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요. 지금 창원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전화하면서 막 지금도 잘 지내냐 그러고 그때 굉장히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윌리가 제가 서울 가서 혼자 서울숲인가? 그게 맞나? 서울숲. 네, 거길 가서 혼자 그 음악을 들으면서 서울을 다니면서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났던 그 기대감을 품고 있던 게 윌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반환점을 상기시킬 수 있는 곡이 아마 위너의 윌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게 소개된 곡이 되게 밝은 곡인데 네네. 또 이야기 얽힌 사연은 또 생각보다 좀 조금 어둡죠. 어두운 네, 사연이. 네. 그래서 더 아름다운 거예요. 무조건 밝은 곡이었다고 밝은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밝은 곡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두운 곡이 될 수도 있다. 그게 음악은 절대성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음악스타 디자인입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윌리는 근데 사실상 어둡다고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 외로울 때 들었다는 게보다는 외로움에서 이제 좀 그 풍족함 그리고 되게 외롭지 않은 반전 매력을 가지고 반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곡이 윌리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기분이 힘들거나 그러면 윌리를 들어요. 그러면 조만간 다시 또 올라오겠지, 반등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효린 청모의 블루문도 네. 또 살짝 비슷한 결 같거든요. 되게 나름 밝은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또 요것도 그때 이제 그 힘겨웠던 시절 맞습니다. 반환점. 네. 블루문은 제가 왜 넣었냐면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군대 신청을 했어요. 아이고. 네. 그 이제 세림 DJ는 모르겠지만, 근데 아실 수도 있죠. 왜냐면 주변에 이제 뭐 남사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군대를 가면 신청을 해야 돼요. 진짜 정말 역겨운 세상입니다. 네, 근데 신청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게 떴어요. 제가 그때 병무청 페이스북을 얼굴책을 근데 하고 있었는데 얼굴책에서 뜬 거예요. 2017년 그 징집 대상자 신청 기간 해가지고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취방에서 혼자 노트북을 켜고 블루문을 틀다가 눌렀는데 대부분 저는 처음 뭐라 그러냐면 선배들이 군대 들어가기 힘들다, 대학보다 더 힘들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입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좀 못하겠구나 해서 전 그냥 실패하겠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블루문을 들으면서 막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 권영일 주민번호 치고 인증해서 뭐 신청 완료하시겠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블루문이 딱 들으면서 딱 정각 4시가 된 거예요. 오후 4시에 열렸던 기억이 나요. 딱 얘를 눌러서 바로 들어간 거예요. 입대 입영 희망 날짜에서 2017년에서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가지 하다가 참담하다 하다가 추석 끝나고 가야겠다, 인사는 드리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2017년 10월로 했죠. 하다가 언제 가지 하다가 한 셋째 주 월요일에 괜찮겠다 해서 10월 23일 딱 눌러서 확인을 누르면 저는 뭐 마감되었습니다 뜰 줄 알았어요. 선배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신청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2017년 10월 23일 이병부대 제34단 이렇게 떠버리니까 갑자기 나는 내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무심코 했던 게. 이등병의 편지를 받아버린 거죠. 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막 멘탈이 나가가지고 강의실에 앉아 있는데 제가 좀 빠른 편이었어요. 제 친구들에 비해서. 친구들이 왜 했더니 나 군대 가. 했더니 언제? 했더니 10월에. 했더니 갑자기 아니 아까 밥 먹을 때는 뭐 군대 언제 가지 이러고 있더만 갑자기 뭐 시험부 판정 받아버렸네. 그래서 그때 좀 이 심란함, 그리고 답답함. 남자들은 아시잖아요. 갑자기 한숨이 쉬어지네. 그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블루문입니다. 예. 이런 어두운 또 사연이. 네, 오늘은 좀 어두운 사연이에요. 네, 어두운 사연입니다. 아니 뭐 코너 제목도 한창 청춘 그리고 노래도 막 엄청 밝거든요. 근데 네네. 얽힌 사연이 이렇다 보니까 근데 뭔가 좀 꼭- 숙연해지. 근데 꼭 청춘이 밝지만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어두울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도균 DJ나 우리 세림 DJ나 저나 이제 취업 준비를 할 거잖아요. 청춘에 취업 준비를 하잖아요. 네. 취업 준비 밝지는 않습니다. 한 번에 다 붙으면 좋죠. 저도 뭐 한 번에 뭐 방송사를 붙거나 뭐 한 번에 신문사를 붙거나 우리 한 번에 아나운서가 되거나 뭐 이러면 좋겠지만 그러진 못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죠. 그럴 수 없어요. 예. 적어도 가장 유명한 전현무 전 아나운서도 9번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결국 맞아요. KBS 붙긴 했지만 떨어질 거고 또 암흑기가 올 겁니다. 취준생하면서 진짜 많이 우울해질 거고 하지만 근데 그런 순간이 있기에 또 다른 청춘이 빛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번 곡은 이제 아까는 조금 밝고 좀 처음이고 설레는 게 있다면 오늘은 조금 완급 조절을 위해서 좀 어두운 걸로 좀 나름 이 추천했습니다. 노래를 위안을 삼으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위안을 삼고 있는 그런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일 PD의 청춘을 위로해줬던 네. 이제 위너의 리얼리 효린 창모의 블루문 듣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디야 집이야 한바꿈 나와봐 너네 집 앞이야 너에게 하고픈 말이 있어 이걸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말 아냐 부담 없이 들어줘 지금 나는 내 제일 아름다운 건 너의 lady 널 향한 내 맘이 돈이면 아마 난 빌렸네 널 좋아해 내 맘을 믿어줘 oh, 널 좋아해 내 맘을 받아줘 넌 어때 멋지게 걸린 프로포즈가 한 세발 모닝 정해보자 호칭 허니 말고 자기 어린 darling 나 간지럽네 상상해봐도 긴장돼 필요해 나눠봐고 덩치는 산만 해도 네 앞에선 작아지네 oh 내 맘만 가나 첫눈에 미끄러지듯이 falling in love 내 맘을 훔친 범인인 건 너의 미모 질투의 여신도 내 심장에 떨림은 진도 치명적인 매력이 날 killing 섹시해 날 자극하는 hot chillin 오해하지만 나는 진짜 진심으로 채워줄게 너의 빈장 지금 나는 내 제일 아름다운 건 너의 lady baby 널 향한 내 맘이 돈이면 아마 난 빌렸네 널 좋아해 내 맘을 믿어줘 널 좋아해 내 맘을 받아줘 넌 나 어때 혹시라도 내가 불편하면 let me know 한 걸음 뒤로 가 던지가 내 사이로 기다릴 수 있어 너도 날 좋아할 것 같아 말해줘 지금 당장 만나 나 진심으로 내게 할 말이 있어 널 좋아해 내 맘을 믿어줘 널 좋아해 내 맘을 받아줘
네가 좋아 really really yeah 널 좋아해 어서 날 알아보길 바래 나 없는 넌 안 되겠다고 말해 깨고 또 깨어나도 반복되는 깊고 슬픈 꿈 내 말을 쓰다듬고 이제 괜찮다고 말해 메마른 너의 눈빛은 make me crazy 둘 사이 바라고 위태로운 다리를 건너 나밖에 몰랐었던 너 사랑이 전부였던 나 그곳으로 난 돌아가길 바래 날 끌어당겨 작은 틈도 없게 해줘 내게 안겨 지친 맘을 쉬고 싶어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이별 위를 혼자 허전대며 걷지 않게 해줘 받아주시는 신사가는 원해 이 신사는 never live lonely 오늘 나도 오늘 밤아 오늘 다 너한테는 줄래 물으러 다 전세 내 동네로 와 도시로 나와줘 도시의 공주님 나에게 맡길러 걱정 마 돈 벌어 구매할래 네 시간 많아냈는데 내가 스타일이 so sick 널 탐하는 남자는 villain 영웅은 단번에 악당한 killing 여망이 가득한 난 그 후 너라고 총 모양 오른손에 한 채로 일린 baby girl 나와 그대 노려 시간은 많잖아 나와 몇 억초를 세버려 오늘뿐이어도 yes 죽을 때까지라면 더 yes princess 날 끌어당겨 작은 틈도 없게 해줘 내게 안겨 지친 맘을 쉬고 싶어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이별 위를 혼자 허전대며 걷지 않게 해줘 네, 형일 PD의 청춘을 위로해줬던 위너의 리얼리 리얼리 효린 창모의 블루문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아, 또 군대 가는 줄 알았네. 안 그래도 오늘 점심 메뉴가 저희가 8월 지금 11일 목요일이거든요. 오늘 점심 메뉴가 이제 군대 사람들이 PTSD를 일으키는 고등어 순살조림이 나와요. 아니 그 고등어는 왜 사는 거요 그거? 맛있는 생선인데 아유 맛있을 수도 있잖아요. 생선이 왜 맛있어? 생선이지. 긴 양반들이네 이거. 네, 또 형일 PD의 아픈 청춘을 떠올리게 한 메뉴까지 나와서 오늘 아주 네,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아 오늘 비 오는데 뭐 그 근무를 해야 됩니까? 자꾸 그 말투가 그 자꾸 그 퇴근하세요. 네? 그 퇴근하면은 그 저쪽에는 갑자기 윤석열 성대모사가 되네요. 네, 대통령 성대모사가 나왔습니다. 네. 아 예. 네, 그런 좀 밝은 코너로 좀 전환을 이제 밝은 노래일 것 같은데 아마도 이것도 이거 밝은 노래죠. 네. 네. 밝지만 슬픕니다. 하지만 이 그래도 노래가요? 밝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저의가 아니라 이거는 전 국민들이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아마. 예. 또 형일 PD가 또 되게 의문스러운 말을 남겼는데 밝지만 좀 애매모호한 곡
이제 다음 코너에 소개해드릴 노래는 지코의 아무 노래예요. 뭐, 공감이 가시나요? 어떤 거요? 재밌는 거? 밝지만 밝지? 좀 그런 좀 그런 처지는 뭐 글쎄요. 뭐라고 하셨죠 아까? 밝은 거 밝지만 같은데. 밝지만 슬프지만 또 그거에서 더 밝은. 아 이해되세요? 아니요. 자, 이거 어려운데요. 설명부터 들어갈까요? 이제 코너명이 네. 그 코로나 전 우리들의 일상이에요. 그래요. 네. 아. 네, 이제 이해가시죠? 이걸 들으면 네. 조금 이해가 갈 것 네, 같은데 네. 어떤 사연이 또 얽혀 있나요? 우리 또 인별그램에 굉장히 많은 또 이슈를 끌었던 우리 아무노래 챌린지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근데 챌린지의 시작이었죠. 시작이었죠 이게. 그래서 이때부터 릴스가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지금의 릴스를 만든 게 아마 지코의 아무노래가 아닌가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코의 아무노래 그 챌린지를 할 때 사람들의 얼굴에 마스크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마스크가 뭔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이게 아마 2020년 1월쯤에 나왔을 텐데. 코로나 직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2020년 2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에 나왔던 음악들은 굉장히 우리들의 그 일상,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전의 일상을 가지고 있는 담고 있는 게 아마 많은 곡들이 그럴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노래인 것 같아요. 지코의 아무 노래를 틀면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막 제 친구들이 막 아무 노래들을 틀면서 막 노래방에서 춤을 췄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는 노래방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됐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그때 코로나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 대학로에 사람들 진짜 많았고 굉장히 우리들의 2020년을 1월이었잖아요. 2020년의 네. 시작을 함께 하면서 이번 연도는 이러겠지 저러겠지 하면서 누군가에게는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청춘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었고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12년 동안의 초중고등 학교를 졸업하면서 새로운 대학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새로운 직장일 수도 있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전역을 하고 나서 복학을 하고 나서 좀 굉장히 재밌게 즐기다가 또 다른 또 재미를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모든 게 다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마스크를 썼고 20년 고등학교 들어가서 결국에는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보다는 담임 선생님의 컴퓨터상에서 담임 선생님 얼굴이 제일 많이 봤고 또 대학은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과 동기를 모릅니다. 그래서 20학번 남자애들 제일 불쌍한 게 친구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군대를 떠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또 안타까운 또 일이 있었는데 그 전에 우리들의 꿈과 소망과 염원을 담았던 음악이 아마 이 지코의 아무 노래가 맞지 않나. 이 사연을 듣고 네네. 그 의도를 보니까 대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네. 코로나 때문에 그 세대가 나눠진다고 할 그렇죠. 정도로 코로나 그렇죠. 학번 이런 말들도 생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한 흉터를 남긴 거죠. 흉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표현력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그럼요. 네. 저 전북도 김이나예요. 네, 약간 그래서 약간 되게 흉터를 남긴 거죠. 그러니까 딱 흉터를 보이면 얘는 그 코로나의 아픔을 가진 친구구나. 저희 같은 사람도 괜찮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 전역하고 한 학기 동안 정말 굉장히 미친 듯이 놀면서 대학생활을 즐겼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의 여파를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1학년 때로 돌아가서 코로나가 터졌다면 굉장히 참담한 일이었죠. 억울하죠. 네. 진짜로.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마음속에서의 흉터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거든요. 1학년은 그런 흉터를 가진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저도 흉터가 조금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19년 크리스마스에 전역을 했어요. 이제 20년에 굉장히 아주 창창하고 밝은 이 청사진을 그리면서 그렇죠, 딱 나왔는데 그렇죠. 뭐 유럽 여행 복학하기 전에 유럽 여행 한번 가야지. 그리고 복학하면은 그 선배들이 다 말했거든요. 너 신입생보다도 재밌을 수 있는 게 복학생이다. 맞아요. 그건 진짜 맞아요. 근데 네. 그게 완전히 날라간 거죠. 날라가 버린 거죠. 네, 그렇죠. 막 자취방도 이제 제가 그때 첫 자취였는데 아, 자취방을 잡았는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네. 이제 막 그때는 한 학기 이렇게 바로 그 비대면을 한 게 아니라 뭐 2주 연장 맞아요. 계속 조금씩 늘렸어요. 굉장히, 예. 그래서 집에서도 굉장히 눈치를 많이 줬거든요. 아, 저 그럼요. 그럴 거면 자취 내가 알았겠냐고. 그렇죠. 그때 아마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처음에 2주 연장을 들어갔다가 네네. 이제 한달 또다시 했다가 2주 했다가 한 달 했다가 중간고사까지 했다가 했다가 뭐 점차 풀리겠다 해서 2020년 5월에
코로나 확진자가 일일 확진자 수가 0명이 나오면서 점차 이제 대면 수업의 맞아요. 확산에 기미가 보이다가 네. 이태원 클럽에서 이제 200명, 300명이 넘어가면서 맞아요. 다시 한번 확산의 기미가 보이면서 결국 2022학년도 1학기는 이제 웹상에서만 수업을 진행했던 또 아픈 기억이 또 있습니다. 그 막 1차 유행, 2차 유행 이러면서 그렇죠. 막 끊기다 보니까 아유 무슨 뭐 아파트도 아니고 무슨 1차, 2차, 3차가 쭉 나가는 거야. 아유 깜짝 놀라가지고 네. 뭐, 아픈 기억이 있었죠. 세림 PD는 그런 거 관련된 코로나와 관련된 좀 아픈 추억이 있나요? 흉터. 저는 이제 저도 1학년 대학교 생활하고 바로 코로나 터지니까 네. 저도 그렇게 집도 기부를 하고 아 집주인에게 기부를 하고 그때 아마 그랬겠네. 거의 집에 갇혀 있었죠. 건물주들이 되게 좋아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좋아할 새였을 거예요, 아마. 집 관리도 안 해도 되고 맞아요. 돈만 받으면서. 돈만 받아 사실 연금이었던 거죠. 아, 그때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이겁니다. 코로나가 누군가에겐 슬픔이지만 누군가에게 또 기쁨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네, 마스크 회사, 아, 백신 회사 맞아요. 굉장한 이익을 벌어갔죠. 네. 그 주식을 산 사람들도 그렇죠. 대박이 났을 난리가 거예요. 났죠. 그리고 특히 마스크 사재기가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맞아요. 2020년 2월경에 마스크 대란이 나면서 마스크를 한 100장, 200장 갖고 있는 분들이 한 장당 5,000원씩 팔면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또 취했거든요. 사실 그러면 안 되긴 했는데 예, 결론적으로는 코로나 이익을 본 사람이 있고 그리고 사실 저도 좀 이익이 있었어요. 코로나 하면서 뭐 수익을 벌어들인 건 아닌데 네. 제가 이제 전역하고 나서 복학을 동국대로 간 게 아니라 전북대학교로 갔거든요. 네. 교류 네, 학생. 교류 학생으로 해서 네네네. 갔는데 거기서 난리가 나게 된 거예요. 막 대외 활동도 거기서 3개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에서 저를 캐스팅을 해갖고 그리고 팀장급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전북대학교 선거 역사상 처음이었대요. 교환 학생이 그 총학생회 선거운동원에서 이제 임원진급으로 들어간 건 처음이었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정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인별그램 팔로워가 제가 전역할 때 430명이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750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스타, 300명을 네네. 가져가시. 근데 제 인별그램은 비공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저를 팔로우할 수 없어요. 네. 네, 근데 그게 300명 갖게 늘었다? 300명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또 제가 또 제 인기를 또 피력하자면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와서 친구가 아는 여자였는데 여자가 막 오빠 잘 지냈어? 지내고 있지 했더니 막 갑자기 그 옆에 있는 친구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길래 네 안녕하세요 했더니 그 형일님 맞으시죠? 저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한테 인스타 팔로우하면 해도 되냐고. 어떻게 한 거예요? 뭐래요? 어떻게 아신 거예요? 제 친구의 그 인별그램의 스토리에 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단골이셨구나. 막 술 넘어가고 막 제가 막 이렇게 춤추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이 이제 접했나 봐요 저를 인별그램으로. 그래서 저를 이제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길 가다가 또 어떤 형이 취해 있는데 엄청 취해 있는데 그 형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같이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챙겨주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 많이 취했네요 했더니 갑자기 그 챙겨주고 있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혹시 이분을 좀 잘 챙겨줄 수 있니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죠. 근데 아는 형에서 취한 형이 정말 친한 형이에요. 근데 갑자기 근데 막 저는 그 사람 몰랐거든요. 챙겨주고 있는 사람. 근데 저한테 와서 막 형일 씨 잘 부탁해요 간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모르는데 저 사람은 내 이름은 아는 거야. 그래서 나 놀래가지고 이게 맞아? 그래서 너 소름 돋는다고 했더니 갑자기 막 뒤에 있는 그 친구 여자애가 와가지고 막 왜? 했더니 저 사람이 내 이름 알아. 저 사람도 너 알아. 그래서 너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런 대학을 두고 다시 동국대로 돌아가기 좀 싫은 거지. 왜냐면 동국대 돌아가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큰일 났다 이러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비대면이 진행이 됐고 1년 동안 비대면 진행됐죠. 2020년 전체가 비대면하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된 거 4학년을 다 보내야겠다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또 부모님이 공무원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공무원 준비하다가 복학했는데 이번 연도에는 대면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완화됐으니까 대면하라고 했는데 옥천 신문을 도망온 거지. 현장에서 도망온 거죠. 그래서 동국대를 한 번도 가지 않고 졸업했습니다. 와. 돌고 돌아 네. 옥천으로 네. 왔군요. 아니 무슨 말? 이거 대표님이 다 보십니다. 예? 저희 아니 옥천이 겁박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 옥천이 좋아가지고
네, 옥테이 뒷모습밖에 안 지켜가지고 지켰네. 뒷모습밖에 안 지켜가지고 네. 나 음악 DJ라니까. 카메라 각도까지 네. 고도의 이제 수법으로 네, 누가 CCTV를 이런 각도로 해서 제 차를 긁고 갔어요. 아, 그리고 누군지는 파악이 됐는데 증거가 없어서 출석을 시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잘 이용해야 된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 때 이때 또 굉장히 지루하고 또 따분한 이 일상을 맞이하기 전에 네. 한창 들었던 이 지코의 아무 노래. 네. 혹시 뭐 아무 노래 이 춤도 아시나요? 당연히 알죠. 역시 바로 출 줄 알지. 역시 흥이 많으신 알지. 분이에요. 네, 바로 알지. 저도 챌린지 한번 했었거든요. 좋습니다. 네네. 지코의 아무 노래 들으면서 이제 또 인사를 드리러 오겠습니다.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샌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급한 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Keep it up 한 것도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렴 어때 so boring 아무래도 refresh가 시급한 듯해 쌓여간 스트레스가 배꼽 빠질 만큼만 폭소하고 싶은 날이야 You're one of my thugs 어디야 넌 올 때 병 맥주랑 깜깜하게 사와 클럽은 구미가 잘 안 당겨 우리 집 거실로 빨랑 왜 보이는 영령껏 차단시켜 밤새 수다 떨 시간도 모자라 누군 힘들어 죽겠고 누군 축제 괜히 싱숭생숭 I want my douche back 좀 전까지 먹자지 가다 한 명 두 명씩 자리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샌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급한 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Keep it up 한 곡도 떠나지 못할 바에 창밖은 쳐다도 안 봐 회가닥에서 주태를 부려도 No worries at all 이미지 왜 챙겨 그래봤자 우리끼린데 늦기 전에 my pants bitch 20대가 얼마 남았어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 You look nice 기름하여 얼핏 보면 그냥 코미디 이렇게 무해한 파티 처음이지 방감이 격차하는 새벽 2시경 술잔과 감정이 소용돌이쳐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샌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급한 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Keep it up 한 것도 아무 노래나 일단 와우. 이야, 이거 반응 맛집이네 여기에. 역시 우리 모두의 만담꾼 형일 PD님이랑 함께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희 시간 뺏길까봐 노심초사했는데 네, 형일 PD님 프로그램 게스트로 저희가 한 달 전에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느덧 한 달 전인데 그러네요. 어느덧 저희 프로그램 게스트까지 나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어떠셨나요? 이빨이 빠진 거죠. 예, 근데 굉장히 좋았고 또 음악 수단에서 풀지 못했던 이런 내 마음을 이렇게 풀게 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덕분에 저희도 즐거웠고 청취자 여러분도 즐거우셨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추억으로 음악을 재생하는 시간 나의 음악 이야기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에 또다시 여러분 곁에 찾아올 거니까요. 그때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카메라 보고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